네, 돈이 되는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우리 지수 대표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하면서요. 시장 전반 두루두루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니까 우리는 딱 직접적으로 연관이 높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실적 추정치 변화가 나왔는데 7월보다 지금 9월에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반도체의 겨울이 왔는데 겨울이 너무 길죠. 계절이 바뀌지 않는 반도체 업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빅3 올해의 주가 하락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깊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제 환율 적용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만만치 않게 비슷하게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3개월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인데 원래 목표했던 거 요만큼은 나오겠지 했었던 게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특히 하이닉스가 원래 기대했었던 것보다 한 30% 덜 나올 거라고 컨센이 맞춰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디램 낸드 출하량 감소가 지금 지속되고 있고 이 반도체의 구조적인 지금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반도체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시장부터 볼게요.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시장이 빠지는 것들의 업종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공교롭게도 오늘 또 각 증권사에서 별로 좋지 않은 리포트들을 좀 쏟아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장에 빠지는 폭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 폭하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시장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보기 어렵죠. 그쵸. 오늘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대표적인 두 업종이 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예. 그다음에 조선주들. 조선주. 이것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크게 빠지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 와 있다라는 인식들이 나오죠. 그런데 조선주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태조 이방원으로서 한때 네.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던 주식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저점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오히려 고점 쪽에 가까워요. 거기서부터 낙폭을 키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시장에서 보시죠. 오늘 개인들이 대거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금요일부터 제가 이제 SNS에 이제 각 증권사 지점장님이 몇 분 계신데 장 끝나고 체크해 보니까 네. 2020년 3월보다 더 많은 양의 반대 매매가 이번 주에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반대 매매가 이제 금요일 날 통보가 됐으면 원래 오늘까지 막지 않으면 내일 반대 매매 내일이죠. 나가지만 예. 정부가 한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월요일과 화요일 날 시간을 주고 수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하루 연장해서 하루 연장이 됐기 예.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요. 근데 여유라는 게 지금 빠지는 장에서는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될 수 그러니까요.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그 물량들이 나오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낙폭이 커져야 돼요. 예.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손실이 덜 나거나 네. 이익이 난 종목을 챙겨서 담보 비율을 맞추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시장이 하락한다라면 지난 금요일 날 보여줬던 태조 이방원의 급락세를 보게 된다면 오늘부터 매물이 나오죠. 그러면 투매는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면 잠깐만요. 투매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셨고 반대 오히려 매매도 지금 아직은 아직 아니라고 아니고 이익을 실현하고 계신 거예요. 아. 태조 이방원에 관한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 그 종목들을 지금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보려다가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상당수 이익을 실현하시거나 적절한 수준에서 짧은 손절매를 하고 계신다라고 봐요. 그럼 매물 지금 다 안 나왔다고 보시는 이건 투매가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투매가 나오려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5, 6%가 빠지는 게 투매예요. 지금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매에서 보면 지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거죠. 2차 전지가 고점에서 이제 한 15% 정도 빠졌다. 네.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한 10% 빠졌다. 저점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예. 이걸 투매로 봐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투매는 극단적인 예로 삼성전자, 카카오 이런 것들이 여기서 5%씩 빠지면 그건 투매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 고비가 예.
환급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투매가 나와야 어느 정도 바닥 신호로 해석될 개연성이 좀 남아 있는데 아직 그거는 아니라고 보셨고 그러면은 하단을 더 열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모 증권사에서 1920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1920. 1920 리포트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증권사를 거론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그럴 정도로 지금 증권사에 네. 내렸고 자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오늘 수많은 증권사에서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를 다 낮춰버렸어요. 일단은 근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오늘 이제 왜 과연 이 리포트를 이 시점에 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이게, 물론 이제 팩트 체크는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건 맞는데,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우리 국내 시장이 안 좋았고, 미국 시장이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 굳이 오늘 이런 리포트가 그전엔 너무 좋다라고 그러다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다, 6만 원이면 저점이다, 사야 된다, 이렇다가 뷰를 갑자기 이렇게 180도 바뀐 뷰를 하필이면 이때 내야 되겠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레포트 중에 하나 제목이 전 마음이 좀 시리더라고요. 아프다. 그렇죠. 아프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는 재고가 90%까지 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것을 이제서야 체크했을 일은 만무하다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논의를 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재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0%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물건이 안 팔린다는 반증이고 재고가 늘어나면 어떤 부담이 되죠? 운전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운전 자본이라는 것은 재무제표상에 있는 공식 계정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운전 자본이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바닥에 깔리는 돈, 기업에 있어서 바닥에 깔리는 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식당을 운영한다라고 봅시다. 식당은 재료 사놔야 되죠. 그다음에 뭐 이런 집기들 사놔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바닥에 깔리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운전 자본이라고 보는데 자, 재고가 늘어났다.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이 돈이 돌아가야 이게 재고 자산이 매출로 일어나서 매출 채권이 돼서 나중에 현금으로 돌아오고 다시 재고 자산이 들어가고 이런 식의 선순환 과정이 돼야 되는데 이 선순환 과정이 막혔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금 압박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기업의 실적을 더 깎아먹는 재고 때문에라도 기업의 실적을 깎아먹는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경기의 가늠자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최근 지수 기여도가 굉장히 높게 연동해서 움직이는 건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경기 침체이고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시장의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공포의 극단이 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제부터 시작이지 지금 바닥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심리적 바닥이라는 것은 심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420원까지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기초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죠. 기관들 같은 경우 여전히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여기서 조금 더 이번 주 같은 경우 최소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좀 조정을 받아야 돼요.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신용잔고가 19조 한 2천억 정도 했다라면 지금 18조 한 9천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줄었어요. 이게 이제 반대 매매라기보다는 스스로 줄인 것 같아요. 스스로 신용을 좀 줄였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17조에서 19조 올라갈 때 태저 이방원에 많이 실렸다라고 보면 이제 이제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봐요. 문제는 그 전에 들어갔었던 올 초에 들어갔던 신용 반대 매매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체크를 좀 해야 되니까 이번 주 더군다나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가 또 실적 발표 있고 이번 주에 또 미국의 연준위원들의 발언들 계속 나올 테니까 그것들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 신호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고 보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요, 특히 이번 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서 V자 반등을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0% 베팅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겠다라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를 떠안으신 분들이 베팅을 하는 거지 지금은 가치 투자자 영역이 아닙니다. 예. 가치 투자는 심리적인 안정이 돼야 가치 투자가 들어갈 수 있고 예. 실적 체크가 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치 투자 영역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실적 베이스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태조 임양원 같은 경우는 가치보다 지금 오버밸류예요. 그러면 아직 가치 투자 영역이 아니죠. 일부 가치 투자 영역으로 나오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 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가치 투자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고 더군다나 신용에 대한 수급의 꼬임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이 수급 우선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수급 우선장이다라는 것은 심리가 작용하는 장이고요. 이게 안정될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막 옆에서 친구가 화가 나서 막 얘기할 때 잠깐 기다려주고 좀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상황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흥분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네. 예, 좀 기다려주는. 쉬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뭐 일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체크하고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29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고 메모리 수요 가늠자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기사가 많이 나오긴 할 텐데 최근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마이크론이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잘 버텨주기는 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3고라고 하면 고환율, 고물가, 하나 뭐 있죠? 고금리? 고금리. 예, 여기 맞습니다. 예, 예. 찬바람 불고 있습니다. 시장에 다 안 좋은 것들이죠. 9%대 배당 수익을 노려볼까라는 내용입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이라는 이야기가 네, 증시 맞습니다. 경험에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되는 모양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즘 뭐 지주사도 그렇고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시장 대비 좀 잘 주가도 버텨주는 모습이긴 합니다. BNK 금융지주 등의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고 있다. 실적 변화는 꼭 살펴야 한다.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작년 10월 초쯤에 그 머니투데이에서 배당 관련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배당 관련주는 이제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배당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월 초에 배당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집중되면서 예. 미리 이제 이거는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배당에 대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는 어떤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이제 사고 있다가 그게 이제 11월 말 12월 초 되면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관심이 늘어나죠. 그분들에게 시세 차익을 넘겨주고 나오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뭐 여의치 않으면 끝까지 가져간다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올해 과연 이 메커니즘이 통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정상적인 시장에 있어서는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을 때 시세가 올라간다라는 관점인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세 하락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 오히려 배당을 노리고 지금 먼저 들어가게 되면 네. 시세가 더 빠져버리면 배당에 대한 것들이 별로 메리트를 못 느낄 수도 있죠. 지금 이거는 이게 전년 기준이기 예, 때문에 기대 배당 수익률인데 예, 기대 수익률인데 이게 만약에 10% 빠져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죠. 두 번째는 올해 과연 기업들의 이익이 작년과 같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배당 성향이 똑같이 유지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배당 성향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당 금액 자체가 줄어들면 예. 이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죠. 아, 더군다나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은 뭐죠? 다 금융 지주 회사들이에요. 금융 지주 회사들이 2020년, 2021년에 호황기를 맞았었으면 2022년에는 지금 거의 불황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왜 두 가지 불황기. 하나는 증권사 자회사를 갖고 있는 쪽에서 이익이 안 나고 예. 두 번째는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과연 더군다나 예대 마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거의 반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이익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이 수익률이 날 수 있겠냐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잔잔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보면 지금 배당 투자를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노려볼 만한 시기가 맞아요. 첫 번째는 시세 차익이고 배당까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기에 접어들고 있고 기업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면 예. 과연 배당 투자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하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배당주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지금은 것 어떠한 같고, 주식도 어떤 특별히 것도. 메리트가 없고 차라리 지금 이제 시장이 네. 안정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그죠.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올라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네. 배당주가 먼저 올라갈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살 때가 아니라 예. 지금은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 대전제고 심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배당을 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기업들을 캡처하시고 기억은 해 두셔야겠네요. 아, 지금 근데 당장 요거랑 색깔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떤 이건 금융주하고 저거는 또 이거는 번외죠. 예, 번외죠.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유가, 예. 지금 이제 배당 관련해서 저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예. 이번에 올해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많은 회사들이 그 2세 내지 3세에게 승계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승계하는 뭐 대표적인 하나그룹이 지금 대표적인 주제 아니겠습니까? 예. 승계하는 기업들이 올해 배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이죠. 어떤 거 있어요? 어, 힌트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인 힌트를 드리기는 뭐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라는 게 이익이 많이 나서 배당을 주는 게 좋지만 지금 올해 이익을 답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왜 3년 동안만 특별 배당을 했죠? 그 상속세 세금- 내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상속세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승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특별 배당이라는 게 있을 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한화 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이제 하나솔루션이 인적분할 물적분할 얘기도 공시 결국 나왔어요. 승계다, 예, 네. 승계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배당이 단순하게 작년에 많이 준 배당주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거 사야지 예. 그렇게 지금 단순하게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예, 돈 이야기했습니다. 벌어서 많이 남아서 배당 주는 이 투자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네. 외적인 요소, 사업 외적인 요소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후보군 중에서 이런 관련 배당주들 정리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